반갑습니다. 아시아감정평가법인과 중앙토지보상원의 대표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한 이슈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이주정착금으로 가름할 수 있고,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광의의 생활보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이주대책과 사업시행자 생활보상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몇 가지 간추려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나와 있죠. 1항에 보시면은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당하는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용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단순히 토지나 건물 보상액이나 이전비 보상 정도 가지고는 완전하게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재건시켜줘야 한다는 개념에서 이주대책이 규정된 것입니다. 1항을 다시 보면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주대책이 대상이 되려면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는 대법원 2009년 2월 26일 선고 2008도 5124 판결에 의하면은 이주대책 기준일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2013 5월 30일 토지정책과 1392 질의외신에 의하면은 이주대책 기준일이란 관계법령에서 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에서 가장 먼저 고시 또는 공고할 날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이 주로 이슈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할 경우 원칙은 지구지정 공람 공고일인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1년 더 앞으로 해서 지구지정 공람 공고일의 1년 이전을 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이 가장 먼저 공고 또는 고시된 날 중에서 가장 빠른 날에 주거용 건축물로 등재된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거주 요건을 마저 살펴보면은 공고 또는 고시일부터 협의계약 체결일이나 협의를 안 한 경우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해서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거주 사실의 입증은 주민등록 여부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요금 영수증이나 사대보험 납입 증명, 통신요금 납부 확인, 자녀의 재학 증명, 납세 자료 같은 거주 사실을 증명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도 가능은 합니다.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거나 이주자 주택을 공급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는 1세대 1택지 공급이 원칙이고, 동일 세대 내에서 이택, 협택,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다 있어도 그 중에 딱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공급 규모는 사업시행자 재량인데, 보통 주상용이면 약 80평 이하, 주거 전용이면 약 100평 이하의 규모로 주로 공급하는 편입니다. 공급하는 가격은 조성 원가에서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 이거는 이택에 대한 면적분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주자 주택의 경우에도 일반 분양가에서 마찬가지로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 역시 그 이택 면적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만약 이주대책 대상자인데 해당 사업에서 이주자 택지나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나 현물 말고 현금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물 평가액의 30%로서 최저 1,200에서 최대 2,4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 이주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